4살 딸이 말을 잃었습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살려달라는 비명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은수 씨.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서아 목욕시켜 재웠어. 당신은 쉬어. 은수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무뚝뚝하던 남편이 먼저 딸을 씻겨 재웠다니. 그 밤 은수 씨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온 집안을 활보하던 서아. 조용했습니다. 침대 구석. 가장 어두운 벽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이불을 걷었습니다. 뺨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손을 대자 온몸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서아야. 어디 아파? 서아가 옷자락을 쥐었습니다. 찢어질 듯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파. 아빠가 아프게 해. 의사가 셔츠를 올렸습니다. 손이 굳었습니다. 하얀 피부 위. 검푸른 손자국. 긁히고 뜯긴 흔적. 의사가 진료실 문을 잠갔습니다. 이건 피부염이 아닙니다. 강한 악력으로 쥐어짜고 누른 자국입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르셔야 합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은수 씨는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한 번 싹 트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 속 서아의 행동,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폭력을 당한 아이는 말을 못합니다. 4살은 더욱 그렇습니다.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말합니다. 말이 없어집니다. 이불 속에 숨습니다. 밥을 거부합니다. 뗐던 기저귀를 다시 찾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웁니다.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습니다. 꾀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충격을 몸이 대신 말하는 겁니다. 서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침묵이 비명이었습니다. 은수 씨는 아동심리상담소를 먼저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서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크레파스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서아야, 하고 싶은 거 그려봐. 서아가 크레파스를 집었습니다. 검정색이었습니다. 종이 한가운데 작은 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담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상적인 4살은 다릅니다. 하늘을 그립니다. 해를 그립니다. 가족을 그립니다. 색이 많고 선이 크고 힘찹니다. 서아는 달랐습니다. 색깔, 검정만 씁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크기, 사람을 아주 작게 그립니다. 종이 구석에 웅크립니다. 자존감이 무너진 신호입니다. 나는 약해. 나는 작아. 아이의 무의식이 그림으로 나옵니다. 손이 없는 사람. 팔이 몸에 딱 붙어 있습니다. 손이 없습니다. 무력감입니다. 나를 지킬 힘이 없어. 그 절규가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가족 그림에 내가 없다. 가족을 그려봐. 서아는 엄마만 그렸습니다. 자기 자신은 없었습니다. 가족 안에 자신을 그리지 못하는 아이. 나는 이 가족에 있으면 안 돼. 죄책감이 종이 위에 펼쳐진 겁니다. 다음 날 서아는 놀이치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인형, 블록, 모래상자, 동물 피규어. 상담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아기 인형을 집었습니다. 바닥에 눕혔습니다. 큰 인형으로 눌렀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이것이 외상 재현입니다. 아이는 말 못합니다. 그러나 몸은 기억합니다. 그날을 인형으로 다시 삽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전문가는 막지 않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며 천천히 개입합니다. 그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상담사가 모래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울타리를 먼저 세웠습니다.
높고 두꺼운 울타리. 그 안에 엄마 인형 하나만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아도 들어갈까?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한 장면이 전부입니다. 엄마만 안전합니다. 자기 자신은 보호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죄책감이 모래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은수 씨를 불렀습니다. 서아는 지금 자기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고 믿습니다. 자기는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은수 씨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 치료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서아 눈을 보고 이 말을 하십시오.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지켜줄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세 마디. 하루에 10번. 그것이 지금 서아에게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은수 씨는 상담소를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집에 돌아오자 책장 구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아지를 보려고 달아둔 팩캠. 내 눈으로 확인하겠어. 어제 오후 5시. 남편이 퇴근하기 2시간 전.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촌 동생 지석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갈 곳 없다던 그 녀석. 대낮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서아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다가갔습니다. 스케치북을 빼앗았습니다. 쫙쫙 찢었습니다. 서아가 울었습니다. 그러자 녀석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악력으로 쥐어짰습니다.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한 번만 더 울면 죽여버린다.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다 쫓아낼 거야. 그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발견한 검푸른 자국의 정체. 왜 그랬을까요? 핏줄인 조카에게, 4살짜리에게. 단순한 충동이 아닙니다.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형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쏟을 곳이 없었습니다. 진짜 대상에겐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존재를 찾습니다.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저항도 못하는 4살짜리가 선택됐습니다. 이것을 치환 공격이라 합니다. 비겁한 분노의 출구입니다. 거기에 술이 더해졌습니다. 알코올은 전두엽을 마비시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 판단이 사라집니다. 내면 가장 어두운 본능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협박은 계획적이었습니다. 아이 입을 막고 협박했습니다. 충동이 아닙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짐승보다 나쁜 것. 계산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폭력엔 반드시 사전 신호가 있습니다. 언어폭력, 과도한 음주, 극심한 좌절, 고립. 이 4가지가 겹칠 때 가장 위험합니다. 지석에게 그 4가지가 모두 있었습니다. 그 피해를 아무 잘못 없는 4살이 받았습니다. 은수 씨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 은수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녁 7시. 퇴근한 지훈 씨가 구석에 웅크린 딸을 발견했습니다. 피멍을 봤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사촌 동생을 끌어내 피가 터지도록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딸을 안았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씻겨줬습니다. 연고를 발라주며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아빠가 다 아프게 해줄게. 나쁜 놈 혼내주고 서아 다 고쳐줄게. 4살 서아는 그 말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아빠가 아프게 해. 진짜 괴물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도끼로 찍은 친척 동생이었습니다. 이 순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엄마의 반응이 아이의 평생을 바꿉니다. 누가 그랬어? 묻지 마십시오. 2번째 상처입니다. 아이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아이는 엄마 얼굴로 세상이 안전한지 판단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여줘. 이 말은 고문입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것만 하십시오.
내 잘못이 아니야. 하루에 10번. 같은 시간에 밥. 같은 시간에 잠. 같은 시간에 안아주기. 루틴이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즉시 신고하십시오. 112 경찰 1391 아동보호전문기관. 망설임이 아이를 2번 죽입니다. 은수 씨는 즉시 경찰에 영상을 넘겼습니다. 지석은 그날 밤 체포됐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훈 씨. 거실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내가 못나서. 서아가 저 지경일 때 난 어디 있었나. 미안해. 여보. 내가 죄인이야. 은수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당신을 잠깐이라도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부부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의심의 방패를 내려놓자 밤새 딸을 안고 울었을 남편의 진심이 보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부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아가 크레파스를 집었습니다. 노란색이었습니다. 해를 그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사람을 그렸습니다. 손이 생겼습니다. 가족 그림 안에 자기 자신이 들어왔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모래상자의 울타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안에 서아 인형이 섰습니다. 엄마 옆에.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서아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 은수 씨에게는 평생 가장 눈물겨운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는 말 못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말합니다. 침묵이 비명입니다. 웅크림이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단 한 명. 엄마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오늘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을 바꿉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을 너무 쉽게 의심하진 않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정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가정에 따뜻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